같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원래 오늘 성은이랑 같이 오기로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성은이가 갑자기 집안에 일이 생겨가지고 지방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아쉽게도 참석을 못해가지고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줬고 아쉽다고 했어요. 근데 인사 말씀인데 하지만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0개월의 미래에서 미래 친구 김김 역을 맡은 유이든이라고 합니다. 네, 인사 다 하신 거예요, 유이든 배우님? 인디 돌잔치 저는 두 번째인데 너무 감회가 새롭네요. 여기 홍대로 이전해서는 처음이라서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른 영화는 여자들이었나요? 네, 여자들이었습니다. 네. 오늘 최정원 배우님 팬분들도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아쉬우시겠지만 그 10개월의 미래 1주년 돌을 축하하시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질문도 해주시고 소감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QR코드 있죠? 네, QR코드로 들어가셔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화 처음 보신 분 계세요? 계시네요. 네. 오늘 처음 보신 분은 또 어떻게 보셨을지 좀 궁금하고요. 감독님이 장편 데뷔작이 이렇게 개봉을 하고 또 개봉한 지 1년이 됐는데 관객분들도 이렇게 와주시고 또 대급사분들도 축하하는 마음으로 오시고 그랬는데 감독님한테는 남다른 순간들일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든이와는 달리 인디 돌잔치가 처음이어서 정말 첫 돌이 원래 한 해를 난 걸 기념하는 그런 행사잖아요. 근데 그 한 해가 지나서 여전히 이야기도 많이 되고 사랑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굉장히 기쁩니다. 네. 사실 영화라는 게 무슨 개봉을 했다고 해서 그때만 인지가 됐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저는 뭐 개봉하기 전에도 영화제를 통해서 이 영화를 봤었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굉장히 생명력이 넘치고 그러니까 이전에 지나간 작품이란 생각이 안 들고 전 지금 개봉하고 있다고 해도 믿을 만큼 되게 시의적절하고 아직까지도 저에게는 신선하게 남아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아까 유이든 배우님은 약간 심드렁하게 두 번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작품이 유이든 배우님에겐 어떤 의미인지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첫 인디 돌잔치 때는 사실 그게 어떤 행사인지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참석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 심드렁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절대 그러진 않았는데 저한테는 아무래도 제가 이게 10개월의 미래가 저한테는 어쩌면은 첫 장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영화가 이렇게 1주기 맞아서 이런 잔치에 초대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직도 그만큼 사람들에게 이 영화가 각인이 되어 있다는 느낌 같아요. 왜냐하면 인디 돌잔치를 하는 것도 나름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쟁력이 세답니다. 그 감독님은 최근에 이 영화로 9일 영화상에서 최성환 배우님이 신인상을 받았잖아요. 네, 그것도 축하하려고 했었는데 원래는 아쉽게도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감독님께도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성은이랑 얘기하기로는 사실 성은이가 신인상을 좀 많이 탔어요. 다양한 작품으로. 네, 시동으로도 왠지 받았을 것 같은데. 시동으로도 신인상을 수상했고 또 드라마로도 탄 적이 있는데 저희 영화가 사실 그 영화들보다 다 먼저 촬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영화의 대사를 빌어서 그건 그냥 신인상이고 이건 진짜 신인상이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답니다. 굉장히 기분 좋아하셨던 걸로 저도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인상적인 말들을 하신 게 있을까요? 인상적인 말들을 했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진짜 신인으로서의 첫 작품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미래가 약간 좀 성격이 보통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랑 다른 성격의 어떤 인물을 연기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연기했던 작품으로 받은 상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감독님은 이 영화로 뭐 해외 영화제에서도 사랑을 받고 또 관객들의 사랑도 받고 상도 받고 이런 가시적인 성과들도 있지만, 감독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감독님이 데뷔작을 내놓고 그 지나는 과정 속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좀 자유로워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데뷔작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이 영화를 이런 데뷔작을 만들어야지라고 계획한 게 아니라 제가 보았던 혹은 제가 보았는데 제가 말해야만 하는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 작업한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걸 해내고 나니까 좀 다시 자유로워진 기분이 들고 좀 더 자유롭게 이제 원래 좋아하던 영화라는 것에 또 다시 뛰어들 수 있게 된 기분입니다. 사실 10개월의 미래로 감독님과 많은 인터뷰도 했었고 GV도 했었는데, 그때의 기억들을 다시 돌이켜보면 이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다사다난한 일들도 있었고, 또 임신한 여성이라는 소재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썩 환영받는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았고, 또 이 영화의 방향성이라던가 영화의 톤앤 매너에 있어서도 여러 조언들을 거치면서 다양한 시나리오 버전을 통해서 지금의 이 모습으로 영화가 만들어진 것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관철시켜서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의 후련함 같은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뭔가 더 자신감이나 용기나 혹은 새로운 즐거움 같은 것들을 지금 다음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고, 사실 감독님이 오늘 인스타에 깜짝 발표하신다 그래가지고 무슨 발표일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혹시 차기작에 대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곧 11월에 차기작을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성은이가 그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기서 하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은이가 이제 시나리오를 보고 어쩌다가 그걸 보게 됐는데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게 딱 10월 14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화 개봉일이네? 그러면 이거 얘기하면 왠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서 네, 그것이 바로 깜짝 발표입니다. 같이 있었으면 너무 기뻐서 박수를 보내시는 것 같은데, 같이 계셨으면 더 재미있는 발표 소식이 되었을 텐데, 어떤 영화인지도 너무 궁금하고 그걸 언제 보고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한데, 지금 아마 모든 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왕 발표하셨으니까 대략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저희 영화는 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인권영화 시리즈가 있어요. 그게 한동안 제작이 되지 않다가 올해에 20주년이 벌써 됐더라고요. 그 20주년을 기념해서 독립영화 한 편을 찍게 되었고, 제목은 힘을 낼 시간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은이가 애매하게 성공하고 은퇴한 아이돌 출신 리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역할에서 그 아이돌 리더라고 했는데 포지션이 뭐였어요? 그룹에서 포지션. 그룹에서 포지션은 서브 보컬, 잠시만요, 좀 헷갈려요. 리드 댄서 이런 건가요? 리더, 서브 보컬, 서브 댄서, 뭐 이 정도입니다. 댄서도 보컬도 다 서브네요. 그렇습니다. 메인 래퍼였을 수도 있는데요. 아직 랩을 좀 안 해봐가지고.
그 기량과 역량에 따라서 조금 포지셔닝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만들어지는 영화이고 아이돌 얘기라고 하니까 뭔가 막 상상이 되면서 또 심지어 제목이 힘을 낼 시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그럼 유희든 배우님은 안 나오나요? 저도 이제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아직 다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라서 네, 도도하시네요 오늘. 작품이 11월에 너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다 읽어보지를 못했다고 하네요. 참. 하지만 왠지 뭐 카메오라도 출연하시게 되면 목소리라도 나중에 또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장편 데뷔작에서 함께했던 주연 배우와 그 다음 작품에 또 연달아서 함께 작업을 하시게 된 건데 거기에 따른 어떤 고민이라던가 그런 요소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저희 10개월의 미래 집을 맞죠? 맞아요. 말씀 꺼내셨으니까 궁금하잖아요. 일단은 사실 저는 제가 이상한 별명이 있습니다. 영화계 신인개발팀이라는 별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전에 작업을 했던 바로 직전 작업을 했던 배우와 함께 작업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었어요. 근데 성은이 그 역할을 하고 싶어 했고 그때 이제 욕심이 나더라고요. 또 지금까지 저희 영화에서 보여준 모습과도 다르고 다른 작품에서 보여준 모습과도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완벽하게 또 다른 인물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고 또 함께 공유하는 것들이 있어서 되게 든든하고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굉장히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네.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질문을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영화 처음 봤는데 세 분이서 어떻게 작업하게 됐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그 아이디가 남궁성 감독님 사랑해요입니다. 세 분이라 하면 이든과 네, 그렇겠죠? 네, 최성원 네. 배우님. 작업을 하게 된 경위는 어쨌든 저희 영화 미래라는 인물이 먼저 존재했고 미래 친구 김기미라는 인물이 시나리오에 먼저 존재를 했는데 미래라는 사람을 누가 연기를 해야 될까 되게 열심히 캐스팅을 하다가 이제 만난 배우가 성은이었고요. 그게 되게 여러 가지를 필요로 하는 역할이었는데 그래서 찾기가 좀 어려운 배우였는데 성은이가 왔을 때 이 친구는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미래가 되었고 또 저희 영화의 김김은 사실 제가 이든 씨를 전에 여기저기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냥 이 사람이 김김일 것 같은데 그냥 저 사람이 내 영화에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렇게 미팅을 해서 되게 좋은 향을 풍기면서 딱 저녁 때 계단을 걸어 올라왔던 기억이 나요. 뭔가 김김이라는 역할에 유희든 배우가 이 세계관의 완성 이런 느낌으로 들리는데요. 그날 만난 날 어떤 향수 뿌리고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첫 만남이 기억나세요? 네, 그 압구정에 이제 있었던 감독님의 사무실이었는데요. 되게 긴장하면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할 때 향수를 뿌리거든요. 나름의 위장 전술 같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고 갔지만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은 어땠어요? 저는 사실 오디션이나 이런 자리를 막 많이 다녔었을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작업을 했었던 감독님께서 남궁성 감독님을 소개를 시켜주면서 이제 이런 작품이 있는데 혹시 해보실 생각이 없냐라고 이제 먼저 귀띔을 주셨고 그래서 연락이 갈 거다라고 해서 근데 저는 주로 단편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장편 호흡을 제가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마음으로 가서 그냥 편하게 봤었던 것 같아요. 워낙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들었긴 했지만 바로 김김 역할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재밌게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답하시는 동안에 엄청난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남우성 감독님이 되게 편안한 사람 스타일이세요.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편안하시고, 그래서 저는 감독님 카메라 앞에 있는 배우들이 화면에 담겼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연기한다라는, 자유롭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신인 개발팀이라는 별명도 붙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만큼 본인이 배우들의 연기를 끌어내는 데 능한 감독이어서 그 성정과도 맞닿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든 배우님이 직접 이제 현장에서 함께했던 감독님은 어땠는지, 그리고 최서원 배우님과도 원래는 아는 사이가 아니었죠. 네. 근데 굉장히 친밀한 친구처럼 보였거든요, 화면에서. 어떤 느낌으로, 어떤 호흡으로 작업했는지도 들어보고 싶어요. 진짜 제가 정말 인복이 정말 좋았다라는 촬영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지금까지도 남는 기억이. 감독님께서 또 물론 되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촬영 내내는 되게 즐거웠고, 물론 무슨 사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사고가 있었긴 했는데, 근데 저희 뭐 배우들끼리라던가 선한 배우와도 그렇고 감독님하고도 그렇고 되게 편안하게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배우들은 모르게 지나가고 그랬나 봐요. 그런가요?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너무 예전이긴 한데 연출팀이었나 제작팀 쪽에서 한 분이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독립영화에서 감독은 되게 속이 타들어간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 필요는 없죠. 네. 훌륭한 감독의 역량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 렌님께서 영화를 1년 만에 봐도 여전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윤호가 미래에게 엄마라고 하는 장면과 윤호 엄마가 미래한테 앞치마를 해주는 장면을 보면서 미래에게 엄마라는 이름이 쓰여지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 말도 모르겠다라고 말한 뒤 윤호 앞에서 앞치마를 벗어 던지는 후에 많은 과정을 통해 다시 미래만의 길로 나아간다고 느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독님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의도입니다. 그 엄마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사람마다 다를 거야 아마. 엄마라는 어떤 말로 불리우기를 굉장히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말이 너무나 낯설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을 건데, 이 미래가 느끼는 그 낯설음을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던 엄마라는 개념도 있을 거고, 어렴풋이 기대하고 있던 개념이 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 말을 던질 때 그게 얼마나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달랐던 것인가? 라는 감각이 확 오는 순간들이 있어서 아마 그 두 가지의 순간이었을 거고요. 그게 그렇게 되게 특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보편적인 상황인 것 같고, 제가 이 영화 개봉했을 때 또 되게 저희 어머니들,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보러 오셨거든요. 특히 저희 친척분들이나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 혹시라도 저 장면에서 불편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들이 이제 앞치마를 주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다들 미래의 감정을 하시더라고요. 맞아, 나도 저랬었어, 이런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모두가 사실은 그런 감정을 느꼈던 적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네. 이 영화에 대한 평들을 대체로 들으면 굉장히 무거운 테마이자 소재를 재미있게 흥미롭게 표현해서 좋았다. 또 방식이 신선했다. 또 보편적인 이야기를 오히려 또 색다른 방식으로 보게 해준 것 같다. 이렇게 이 이야기가 되게 특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미래가 느끼는 감정의 어떤 회색지대에 주목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낯설어 보이고, 또 주제적으로 생각하면 공감하지 못할 것도 아닌 그런 영화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회색지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점이 이 영화의 저는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10개월의 밀회님께서
10개월이나 매일매일 되는데 돈이 다는 아니지만 7, 80%는 된다라는 대사나 생각이 많으면 문제이고 돼지처럼 살 필요가 있다는 대사가 짜증나고 싫지만 반박하기도 힘든 생생한 말들이란 생각이 들었는데 어디에서 온 대사인지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 거.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한 7, 80%될 거야. 누군가가 지금 들었던 얘기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여서 그게 그냥 여기 주인공, 여기서도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결코 그냥 웃기는 좀 어려운 농담? 약간 씁쓸한 농담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였나요?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 많으면 문제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인간이 문제야. 이런 표현들도 어떻게 보면 계속 부딪히는 어떤 현실 감각인 것 같아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많이 하시잖아요. 너무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못한다, 할 걸 못한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어쨌든 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처음으로 한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당연히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그게 사회나 주변과 나의 이 생각들이 부딪힐 때 듣게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되게 현실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저 어른이라면 자기 입장에서는 할 수 있을 말인데 듣는 사람에게는 그냥 내 존재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독님의 영화가 말맛이 좀 있죠. 대사 맛이 좋고 생생하죠. 그 10개월의 미래님께서 질문을 이렇게 끝내신 게 아니라요. 또 있어요. 그 산후 우울증을 겪던 돈 많은 언니, 그 선배 강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이후의 모습이 없어서 아쉬우셨대요. 뭐 우울증을 이겨냈다거나 혹시 촬영한 분이 있는데 편집이 되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촬영분은 없고요. 사실 미래보다는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약간 안정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강미 같은 캐릭터는 아직 지금 직격탄으로 처음으로 어떤 폭격을 맞았기 때문에 사실 좀 비뚤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약간 이제 모성에 되게 집착을 한다거나 물질적인 거에 집착을 한다거나 조금 그런 막 인스타그램에 되게 화려한 사진들을 올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속으로는 아직은 행복을 찾지 못한 채로 살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이 좀 가는 인물입니다. 저에게는. 미안하네요, 강미. 강미가 자기와 닮은 사람을 사실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자기와 닮은 아이를 사실 임신해서 낳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욕망을 발화하는 것이 남성들의 세계에서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여자 감독님이 이 영화를 보고 그런 평을 하셨었어요. 영화에서 우리가 여성의 저런 욕망을 직접 이렇게 목격하게 된 것도 처음이었다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중요한 캐릭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어서 질문들이 왔는데 되게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어서 제가 해볼게요. 10개월의 미래님의 마지막 질문인데 혹시 백현진님이 연기한 산부인과 원장님은 그 백현진 배우님을 염두에 두고 만든 인물일까요? 너무 찰떡이었다고. 다른 분들도 영화 속 역할과 실제 배우분들의 싱크로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네, 일단은 그렇게 염두에 두고 쓴 캐릭터는 아니었고요. 사실 근데 역할을 제가 배우에게 맞추기 때문에 찰떡이어야죠, 당연히. 찰떡이어야 합니다. 원래도 좀 그런 역할로 쓰였긴 했었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배우가 들어오면 그 인물은 또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은이의 미래도 그렇고 이든이의 김김도 그렇고 백현진 씨의 산부인과 의사도 그렇고 결은 다 조금씩 비슷했지만 이제 이 사람에게 붙을 때는 좀 인물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찰떡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배우가 캐스팅 되고 나서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다 수정을 하시는 편인가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 배우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인물이 좀 흘러가는 방향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싱크로율이 높게 느껴졌나 봅니다. 유이든 배우님 사랑해요 라고 쓰신 분께서 김김이라는 캐릭터를 보고 있으면 저도 김김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이든 배우님과 김김은 얼마나 닮아 있나요? 저도 김김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싱크로율 당시 때 제가 27이었던 것 같은데 27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 상태랑 그렇게 썩 막 다르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음악을 너무 좋아했고 또 실제로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그런 어떤 그 김김이 갖고 있는 그런 환경적인 것들이 저랑 되게 맞닿아 있는 것들이 많았어서 그 김김을 구축할 때 되게 재밌었고 또 이제 미래라는 친구가 어쨌든 임신을 한 상태로 이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싸우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근데 저도 사실은 제 주변에서는 아직까지는 임신을 한 친구를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정말 그때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친한 친구가 이렇게 부득이하게 어떤 일로 임신을 하게 됐다면 이거를 굉장히 많이 좀 떠올렸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성은 배우의 미래를 보면서 다가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유이든 배우님도 김김 같은 캐릭터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방금 약간 설명해 주셨지만 어떤 상을 그리면서 연기하신 것 같아요? 그냥 제일 그나마 이제 소상공인으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정말 자영업을 하고 있는 그 친구라서 되게 하루하루가 되게 벅차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 벅차게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 구도시라는 술집을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뭔가 그런 힘들이 원동력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일 좀 다른 의미로 다른 여성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대 여성으로 좀 많이 다가갔었던 것 같아요. 그 면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식의 갈등이었는지 감독님은 기억하세요? 지금 이 영화에서 막 커트 코베인 어쩌고 얘기할 때도 뒷부분에 조금 더 있었고요. 더 강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제 중반에 미래가 결국은 일이 꼬여서 김김을 찾아오는 그 막 파티 장면에서 찾아오는 씬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미래가 좀 있을 곳을 못 찾고 이동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원래는 그때 김김이 좀 화를 냈었어요. 어차피 내 말 안 듣더니 이제 와서 어쩌라는 거냐고. 그리고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는데 네가 그쪽 세계로 넘어가 버려 놓고서는 나한테 와서 지금 어쩌라는 거냐고. 그러니까 약간 화가 날 만도 하죠. 나는 분명 얘기했는데 어쩌라고. 그래서 좀 그런 씬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영화의 흐름상 어쨌든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추리하게 된 부분이 있죠. 근데 결국엔 나중에 애기 낳으러 갈 때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현실성이 보이는 캐릭터에서 더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냥 뭐 품어주고 이해만 해주고 이런 친구는 더 가짜 것 같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 틈이 있잖아요. 그걸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사이여서 더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튜브 낀 튜브님께서 영화 처음 봤는데 너무 재밌게 잘 보셨다고 합니다. 윤호는 채식주의자지만 돼지 농장에 일하러 가야 되는 아이에 대한 책임감에서 그 가부장제에서 겪는 청년 남성의 고뇌가 잘 느껴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윤호는 미래에게 엄마잖아 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 등 가부장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캐릭터를 어떻게 설정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윤호의 경우에는 윤호는 되게 미래랑 거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영화에서는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못 만들었지만 본인도 약간 청년 사업가였단 말이에요.
워낙 강렬한 채식주의자여서 이제 되게 유기농으로 야채를 키워서 만드는 그런 기계를 개발한다. LED 같은 그쵸. 걸요? 네. 저희 영화 찍을 당시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서 제가 피칭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윤호 입장에서도 사실 그때 조금만 더 갔으면은 성공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장의 자금이 없고 윤호에게 있어서 가부장제는 사실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가 고집 피워서 잘못 와 있는 어떤 가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사실 애를 강하게 키운다고 끌고 와버린 거잖아요. 돈을 빌미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잘못된 애정 표현이라고 할까? 근데 그 아버지는 또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자기가 아는 방식이 그것밖에 없어서 점점 더 강하게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애정과 소통을 하지 않고 그냥 되게 강한 남자로 계속 키우려고 자존감을 계속 깎아내리고 그런 결과물로서 어쩌면 윤호도 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이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어디 막 상해에 가서 뭘 한다는 거야. 너는 엄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 엄마라는 개념 자체가 자신의 엄마로부터 온 것일 거고 그렇게 깊이 생각한 적이 없는 채로 아마 그 말을 뱉었을 텐데 그게 미래에게 다가가는 느낌이나 의미는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현실에서 많은 커플들이 경험하게 되는 갈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 상을 토대로 얘기를 했을 뿐인데 저쪽에서 저렇게 나오네? 이러면서 굉장히 큰 존재론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거죠. 네. 말씀을 듣다 보니 아까 그 얘기하신 게 생각이 났어요. 친척 어르신들이 보시고 본인이 앞치마를 입혀주는 그 센스가 아니라 입힘을 당했던 것으로 더 기억을 많이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또 누군가한테 입혀주고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윤호라는 캐릭터도 마찬가지고 누구보다도 가부장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면서도 결국 그 논리 안에서 뭔가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보편적인 카오스 상태를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영화 자체가. 그런 지점에서 많은 질문들이 또 파생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미래라는 분께서 미래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의 케미가 정말 돋보였다. 미래보다 어른들 중에서 부모님보다는 오히려 산부인과 선생님, 친한 선배와의 대화에서 케미가 많이 보였는데 각자 미래에게 어떤 존재였을지가 궁금하시대요. 그 선생님과 선배 언니. 그렇죠. 미래도 윤호도 사실 부모님들이 별로 좀 의지가 안 되는 부모님들로 제가 설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다 그렇진 않지만 그 기성 세대의 어떤 논리로 이제 대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미래는 자기 또래에 자기가 존중할 만한 어떤 롤모델을 찾게 되는데 강미가 이제 뭐 가치관은 안 맞겠죠 당연히. 가치관은 안 맞지만 그래도 저 사람 따라 하면은 그래도 저거는 되게 현실적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선택들을 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이제 강미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죠. 뭐 왜 그렇게 결심을 했냐. 그리고 강미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 싶고 거기서 조언을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강미가 갑자기 한 방에 훅 무너지니까 굉장히 큰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산부인과 의사는 성별도 남성이고 굉장히 직업적으로 제한적인 어떤 조언이랄까요? 조언이라고 하기에도 너무나 성긋는 말들밖에 하지 않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의지가 안 되고 뭐 옆에 있는 남자친구도 바로 갈등이 되고 막 부모님도 다 생각이 뭔가 자기랑 이해관계가 있지 친구도 막 감정적으로 마음 상하지 막 그런 격동 속에서 사실은 그냥 팩트만 칼같이 전달해주는 이 산부인과 선생님의 굉장히 극도로 보수적인 이 발언들이 오히려 미래에게는 기댈 곳이 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남성이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나의 경험 자체를 이해하지는 못할 테지만 그 사람은 곁에서
자기가 보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서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되게 따뜻한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정신과 의사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 느껴지는 인상은 산부인과 선생님이 아니라 정신과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저다 하는 얘기 계속 들어주고 있으면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냉철하고 어떤 부분에서 냉정하게 서면 확 그어주는 것이 때로는 사람을 안심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그래도 나한테 좀 아쉬워도 가짜를 말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카오스의 미래가 궁금하시다고 한 그레타 툰베리님. 혹시 그 후 이야기를 만들 생각은 없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아직 카오스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잘 자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카오스는 성별도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래서 영화에도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미래 역할했던 성은이는 또 딸일 거라고 확신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카오스가 어떤 모양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잘 자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엄마가 그래도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이도 이제 조금 좌충우돌은 있을지언정 자기의 삶을 그래도 좀 생각하면서 사는 어린이로 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감독님이 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딱히 성별을 한 번도 생각해 보거나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궁금해지는 지점조차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엄청 급진적인 영화이네요, 감독님. 근데 아무도 안 궁금해하길래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버려뒀어요. 왜냐면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막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걸 아예 안 궁금하게 만들어놨다는 것 자체가 감독님의 의도 속으로 모든 것이 잘 설계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카오스라는 태명이 현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태명이지만 윤호가 지어준 태명이잖아요. 만약 미래가 태명을 지었다면 뭐라고 불렀을 것 같은지 궁금하시대요. 진짜 모르겠어요. 최정은 배우는 왠지 알 것 같은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윤호랑 같이 지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둘은 커플이잖아요. 사실 저희는 싸운 것만 봐가지고 되게 좀 떨어져 있는 상태만 봤는데 그 얘기 정도는 통하는 어떤 감수성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윤호가 장난으로 카오스라고 할까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또 코스모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이 그 정도는 공유하는 어떤 사이라고 생각하고 미래도 카오스라고 얘네 둘이 하도 심각해서 그렇지 사실 나름 유머 있게 지은 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영화는 굉장히 블랙 코미디 같은 부분도 있지만 정말 코미디적인 부분도 있고 그 톤앤 매너를 되게 입체적으로 가지고 가는 영화인 것 같은데 또 질문이 나왔는데 영화의 젊은 분위기에 반해 60년대, 70년대 가요가 세 곡이나 자연스럽게 활용된 점이 신기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대요. 이누나 어떻게 생각해? 60년대, 70년대 노래 젊지 않니? 좋아요. 그냥 뭔가 그 아이러니가 좀 코믹한 그 톤앤 매너에서의 아이러니를 표현하기에 현재적인 어떤 곡보다는 가사가 있는 옛날 곡이 좀 재미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되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썼다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면 재밌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곡을 들으면서 사셨던 분들은 되게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약간 다 좋은데 곡들에서 좀 몰입력이 깨진다. 자기가 아는 노래들이니까. 혹시 10개월의 미래님이 어르신인가요? 아닐 수도 있고요. 네. 그거를 영화에서 처음 봤을 때 이든님의 느낌은 어땠어요? 저는 음악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편식이 없이 들어서 저는 방금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옛날 음악이라고 하기에는 옛날 음악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때 가지고 있는 그런 가사들 이런 것들이 되게 귀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요즘 친구들도 옛날 음악들을 많이 듣기도 하고 뭐 이거는 그냥 제 그냥 개인적인 소감이지만 그랬을 때 그런 장면들에서 오히려 되게 좀 재밌게 풀 수 있는 음악이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런 뭐 진지한 음악이라던가 그런 뭔가 다른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영화 사운드가 나온다면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을 것 같은데 음악이 주는 힘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시적인 노래들이 많았고 또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가사이기 때문에 사실 또 다른 의미에서 대사의 어떤 기능도 하고 있는 노래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미래의 10개월님께서 처음 영화를 볼 때 중간에 나오는 싸가지 없는 학생이 임산부를 혐오하는 애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마지막에 하는 대사나 돼지의 비유를 생각하면 미래의 자식이거나 아니면 고전 소설에 나오는 선문답을 하는 노인 같다는 느낌도 들었다고 하시네요. 이 캐릭터 어떻게 구상하셨는지. 그 캐릭터는 제가 살면서 만났던 인물을 바탕으로 하였고요. 그냥 어떤 애가 이제 훨씬 더 어린 초등학생 친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미래처럼 저는 화를 내지는 못하고 또 그게 애한테 화낼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타일러서 막 이렇게 불러서 타일러가 엄마가 얘기해줘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그 어린 애가 이제 그런 말을 하고 가니까 속으로는 이제 미래가 했던 말 같은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지금 내가 네 나이였으면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서 그게 웃겨가지고 이제 넣었고 또 그런 말들을 듣는 사람의 이 경험을 좀 이해시켜보고 싶기도 했어요. 미래니까 저렇게 다다다다 하지 그렇게 막 툭툭 배 찌르고 가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다. 그런데 극적으로는 미래가 인생에서 좀 진 적이 없는데 계속 지는 설정이었어요. 그때는 면접도 이상한 면접 보러 다니고 그러니까 길에서 만난 중학생 정도는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고 미래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또 져버렸다. 왜냐면 뭐 아줌마인 나처럼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진 거죠. 무슨 배틀이었으면 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약간 그냥 좀 재밌게 그렇게 설정을 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는 더 자주 빈번하게 혹은 더 센 강도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영화로 딱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이것이 더 강도가 세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해요. 감독님은 현실에서는 어떻게 넘어가셨어요? 저는 그냥 아무 말도 못했죠. 그냥 아유 저 친구야. 너그러운 척? 너도 살아보면은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알겠지. 네. 그렇게 생각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가타라는 분께서 선배의 무너진 모습, 산모의 사망, 주변인과의 갈등 등으로 불안하고 두려움이 컸을 것이고 사실 처음부터 낳고 싶은 게 아니었음에도 미래가 카오스를 낳기로 결심한 계기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항상 좀 어려운데요. 별로 결심을 하지 않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불편한 지점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심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다라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어야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근데 미래는 결심을 한 순간이 따로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미 선택을 할 수 없는 순간에 정신 차려보니 선택을 할 수 없는 순간에 놓였다고 저는 보았고 그래서 그것도 결심이라고 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도망갈 방법이 없는데 그냥 그걸 받아들이기로 결심한다 정도의 이야기였을 것 같고요. 그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윤호랑 싸웠을 때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하고 떠나는 행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심은 떠나는 게 결심이겠죠. 떠날 결심. 그건 이미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는 선택. 그 전까지는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못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거는 결정을 해야 된다 라는 어떤 순간이 왔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감독님이 감독님의 이제 의도나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든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제목이 10개월의 미래잖아요. 그리고 그 초반에 이제 그 불법으로 이렇게 어떻게 어떤 다른 방법을 선택해 보려고 상담을 받았었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당시 미래 극중 나이가 20살 후반이고 자기가 하던 일이 있고 이런 상태를 봤었을 때 정말 많은 기로에 놓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결단을 내린다라는 게 되게 정말 제가 그냥 관객으로 봤을 때도 그냥 기입했을 때 너무 답답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시간은 어쨌든 흘러가고 그 시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생명을 계속 기르는 시간도 되잖아요. 그랬을 때 10개월에 저희가 계속 타이틀로 몇 주 후, 몇 주 후, 몇 주 이렇게 뜨는데 그게 굉장히 미래한테는 데드라인처럼 뭔가 다가오지 않았었을까. 근데 답을 모르겠는 그런 데드라인이 왔을 때 그냥 무턱대고 한 건 아닐 테고, 분명히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주변의 상황들을 계속 보면서 마음을 좀 다짐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되게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사실. 네, 오히려 선택지가 너무 많았으니까 더 어려웠을 것이다 얘기하신 것 같고, 감독님도 그런 캐릭터의 어떤 성향이나 선택하는 과정이 누군가한테는 불편한 지점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업 영화였다면 절대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움직이지 않았겠죠. 이렇게 신화화된 모성을 깨는 것도 용납이 안 됐을 것 같고요. 저는 독립 영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였고 또 캐릭터가 아니었나. 감독님이 예전에 강한 여성이 아름답지만 꼭 강해야만 아름다운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머뭇거리고 때로는 기웃거리고 이런 여성들이 더 많이 등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라서 이 질문이 좀 적합할 것 같아요. 감독님 차기작에서도 연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감독 연기 잘하시죠? 아니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정말 편집이라는 것이 놀랍기 때문에 못하는 걸 많이 잘라낸 거고요. 차기작에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건이 될지 모르겠어요. 안 할 여건이 그렇죠. 될지는 또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당백을 하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카메오라도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기작이라고 하신 분도 계신데 이건 이든 배우님에 대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왠지. 시나리오를 빨리 읽으십시오. 오늘 가서 읽겠습니다. 바쁘셔가지고. 네. 사실 두 분이 얼굴 보니 좋네라는 단편도 찍으셨고 얼마 전에 서울 초단편 국제영화제에서 대상도 받으셨어요. 정말 축하할 일 투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생일도 사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모르고 넘어갔는데 생일 축하드려요. 사실 이 두 분이 얼굴 보니 좋네 때문에 평창국제영화제, 평화영화제 지금은 안타깝게 사라져 버렸는데 그때 초청을 받았을 때 즉석에서 갑자기 즉흥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저도 옆에 있었었는데 그거를 소재로 갑자기 영화를 찍었었어요. 감독님 아이폰으로. 저는 그것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냥 그 상황도 재밌었고 그렇게 즉흥적으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캐릭터가 되어서 메소드 연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유해균 배우님이. 그런 작업들도 되게 즐거웠는데 감독님의 단편을 예전부터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유롭고 또 형식 실험을 제가 볼 때는 그 한국 단편 영화 씬에서 봤을 때는 가장 풍요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하실 작품도 기대가 되고 또 어떤 새로움이 있을까 그 서사에 맞는 형식이 또 있을 텐데요. 짧게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아, 지금 촬영할 영화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다음에 찍을 영화를 말하는 건가요? 또 있어요, 감독님? 아니요.
네, 지금 촬영하는 영화 또한 어쨌든 이제 인권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예산 영화이고 독립 영화인데 독립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독립 영화에서만 할 수 있는 제가 항상 꿈꿔오긴 했는데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은 누벨바그적인 어떤 자유로움을 좀 담아보려고 해요. 이것도 진지한 소재를 담고 있지만 여건상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런 형식을 통해서 조금 더 목소리가 없는 인물들의 목소리를 좀 들려줄 수 있는 작업이 이번에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그 시나리오를 봤는데 봐놓고 안 본 척 하고 있는데 되게 이상해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면 너무 방금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한테 목소리를 약간 되돌려주고 싶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인권 영화다운 너무나 인권 영화다운 영화이고 제가 생각하는 남궁선 감독의 어떤 인간미와 착한 마음, 선량한 호의 같은 것들이 되게 듬뿍 들어가는 영화여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디온 배우님은 그렇게 즉흥적인 연기가 본인한테 더 잘 맞는 편인지 궁금할 정도로 그렇게 즉석에서 나온 캐릭터를 막 연기하시는 거 보고 제가 진짜 놀랐거든요. 어느 분이냐에 따라서 달린 것 같아요. 감독이 누구냐?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 평창에서 찍은 영화 아직 제목은 미정입니다. 그건 감독님 아이폰에 아직 잠자고 있는 건가요? 가제는 My name is Don't call me 미츠코 맞나요? 네, 그런 가제가 있고요. 저희가 촬영을 했고 또 그 이후로도 어쨌든 다양한 그러니까 그런 좀 어떤 업계 안에서 어떤 산업 안에서 할 수 없는 시도들은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사뿐사뿐히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하려고 하고요. 또 이든 배우도 시나리오도 빨리 읽으시고 또 그 차후에 이제 작업들에서도 또 이제 실험적인 것들을 많이 선보일 예정이어서 아까 그래서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찍을 거 물어보시는 거냐고. 네, 저는 감독님이 다작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짧은 시간 안에 또 다음 작품을 또 장편을 찍으시고 그 사이에 이렇게 짧은 단편도 찍으시고 이러한 활동들이 너무나 반갑고 기대가 되는 관객이고요. 그리고 감독님이 방금은 독립영화씬 안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상업영화씬에서도 남궁선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또 그런 기회도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경계를 넘나드셨으면 좋겠어요, 감독님.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박수 보내주세요. 오늘 차분하게 이야기가 진행되어서 영화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한 것 같고 감독님과 배우님과 두루두루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마지막 인사를 들어볼게요. 이든 배우님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10개월의 미래로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게 되게 좀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항상 성은 배우가 없어서 항상 아쉬웠었어요. 성은 배우도 그렇고 용주 배우님도 그렇고 나중에는 다 같이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분이 이야기처럼 나중에 10주년 뭐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주 오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없는 성은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 영화가 임신에 관한 영화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구든지 그냥 자기가 생각하던 경로에서 크게 넘어지거나 어떤 그러니까 큰 이탈의 경험을 했을 때 자신을 추스르고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로서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을 때 힘을 받아서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얘기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모두들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10주년 때 같이 한번 다시 만나는 걸로 하고요. 그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